이 파워풀한 테니스 선수들의 서브는 평균 200km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상대 선수들은 능숙히 받아치곤 하죠. 그런데 과연 그 공이 실제로 보여서일까요? 덩치가 크고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무서운 사람일지도 몰라. 우리는 이런 판단을 0.001초 만에 내립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의 소재들은 이미 뇌 안에 가득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지식과 정보는 뇌의 이야기로 축적되고 그 일부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줍니다. 주위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뇌는 여러 개의 스토리에서 적절한 이야기를 고르고 그 내용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곤 비만은 게으른 사람이라거나 시골 사람은 촌스럽다 같은 그런 편향적 생각을 행동의 규범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들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순간 인간의 뇌는 바로 그 현상을 설명해줄 이야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누군간 그저 그 사람이 바쁜가 보다라는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선택하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나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머릿속에선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직접 그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까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잊지도 않은 그 갈등을 만들어낸 건 우리의 정신이 강하고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만들어낸 그 스토리 라인이 적절한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학교와 회사, 그렇게 우리 뇌에 보존된 인생의 사건들, 그 모든 데이터가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했다는 원인과 결과를 묶인 스토리로 뇌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덕분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나아가 동일한 존재라고 인식합니다. 또 성격에 관한 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는 낯을 가리기에 사람이 많은 자리는 좋아하지 않아. 나는 착실한 사람이라 마감 날짜를 반드시 잘 지켜야 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하다라는 그 성격적 측면의 인과관계도 하나의 정보로 세트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무엇하기 때문에 무엇하다. 결국 모든 건 이러한 스토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 기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작동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기분 나쁜 일을 겪었을 때 이 사람과 사이가 나빠졌고 나는 타인보다 불행하고 그런 부정적 허구를 만들어내곤 하죠. 또한 그것을 마치 유일한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며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정말 진실일까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될까요? 실상 우리는 그 허구의 이야기들 속에 빠져서 갈등을 하고 고통을 느끼며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뇌가 만드는 그 무수한 이야기 속에 나의 형태를 만들고 남의 형태를 만들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것은 주위의 이야기에 둘러싸인 그 공간에 나타나는 가공의 개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자의식이 과잉된 나를 버릴 때 우리는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어려운 점은 뇌는 현실보다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죠. 앞에서도 얘기했듯 뇌는 현실에서 실제 얻는 데이터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실보다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남성 참가자들에게 여러 명의 이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마음에 드는 타입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죠. 얼굴이 예쁘다거나 다정할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참가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후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70%의 사람들은 사진 속의 인물이 바뀐 것도 모른 채 여전히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결국 이는 나는 좀 전과 같은 사진을 보고 있기에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뇌가 이미 이야기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뇌는 그 이야기와 그에 따른 판단에 맞추어 새로운 상황이 출현했음에도 기존의 이야기를 덮어씌운 것입니다. 현실을 꾸며낸 것이죠. 즉, 현실보다 뇌 속에 저장된 이야기가 우선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우리 뇌 안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유일한 현실이자 진실이라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뀐 사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꾸며낸 말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들을 지우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면의 결계를 치고 뇌 안의 악법을 고쳐야 합니다. 외부 세상의 이변을 감지한 순간부터 뇌 속에 저장된 그 임의의 조항들을 끄집어내기까지 우리에겐 겨우 0.001초만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든 처리는 전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어떤 규칙에 따르고 있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를 조종하는 그 이야기들을 써나가는 악법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크게는 18가지의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불신. 사람들은 분명 나를 속일 거라거나 이용하려 한다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불신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진심을 밝히지 않기에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의심부터 하며 불안해하고 거리를 둡니다. 무능.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는 악법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언제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미분화. 다른 이의 욕구나 감정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소홀해집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침울해지면 자신도 침울해지고 상대가 기뻐하면 자신도 기쁘고 상대의 실패에도 자신이 실패한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스스로의 감정이 항상 타인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공허함을 떨치기 위해 지나치게 술이나 자극적인 중독에 의존합니다. 실패. 주변 사람들에 비해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거만함. 스스로 다른 이보다 우수하기에 특별한 권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 느낍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며 극도의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규칙을 쉽게 무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근본적 자신감이 없기에
비판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복종. 스스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서툴고 분노나 슬픔을 느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린 시절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유소년기에 본인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각인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정을 쌓아두는 탓에 타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얕본다 느끼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생. 사람들의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는 걸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것이 이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관대한 행동으로 이어지기에 좋은 법률처럼 생각되지만 뒤에선 자신의 감정과 행복을 희생하고 있기에 피로감과 공허함, 분노가 축적됩니다. 남이 고생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인정. 다른 이에게 주목받는 것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받기 위한 노력에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주위의 반응에 좌우되기에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표면적 인간관계만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좋게 본다는 이유만으로 취미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혀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완벽. 비판을 피하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려 하기에 항상 압박을 느끼고 마음엔 여유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징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엄격히 벌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나 초조함을 쉽게 느끼고 잘못한 사람을 가차없이 몰아세우며 엄격히 비판합니다. 하지만 비판은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기에 일하다 실수를 저지르면 자신에게도 심하게 자책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허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하게 됩니다. 방종.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에 심취했다가도 시작하기만 하면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방 다른 일에 의식을 돌리기도 합니다. 음주나 흡연, 과식 등의 자멸적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불쾌한 감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에너지는 지나치게 넘치지만 생산적 일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의 스토리텔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스토리텔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텔러에 대해 하나씩 해체해 나갈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자동 발생을 어쩌면 멈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지와 관찰. 정지는 현존이고 관찰은 알아차림입니다. 현존하며 시각과 촉각, 후각, 청각 등 모든 감각기관이 주는 정보를 생생하게 느끼고 알아차리며 지금 나를 조종하는 스토리텔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렇게 가짜의 세상이 사라지고 가짜의 나가 사라지고 오직 진짜 나만이 남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행복도는 상승하고 객관적 판단 능력은 향상되고 정보 처리의 질은 높아지고 피드백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창조성과 휴머니즘 또한 높아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고 우리는 높은 행복감을 계속 유지합니다. 과거엔 어땠습니까? 현실은 이럴 것이라는 그 예측과 현실은 이래야만 한다는 그 확신,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참신한 시야와 아이디어, 기회들을 놓치고 오히려 갈등 속에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짜의 나가 사라진 무와 어쩌면 진짜 나, 그 진짜 나는 우리를 순수한 아이의 초심자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감각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결국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최상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정신을 만들어줍니다. 과거의 경험과 타인의 의견을 충분히 음미하고 그것이 올바르다면 순순히 채택하고 틀리다면 다른 길을 찾는 유연한 태도를 익히게 됩니다. 그렇게 무아는 우리에게 압도적인 자유를 선사해 줍니다. 어쩌면 인간의 정신이란 다양한 나와 감정, 사고, 그것들이 어디선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소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불변하는 것은 모든 것은 계속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정신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의 변화에 저항하거나 변화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와 관찰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